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혁명입니다. 1월 1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가 바라보고 있는 매크로 광과 맵, 지도와 가이드라인은 저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에 있죠. 어디로 갈지 방향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실물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언제 자산시장이 폭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기다리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시각을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가오는 2024년도와 앞으로의 세상은 토큰과 코인의 경제이다. 그리고 2024년도는 알트코인과 이더리움 클래식을 포함한 대포머와 위험의 시그널이 올 확률이 높다. 그 시장관을 확신하시면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하거나 또는 하락을 하고 있거나 빠질 때마다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겠지요. 그러나 그 부분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할 겁니다. 투자를 단행하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 경제 위기 또한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인플루언서 중에서 몇 명이나 했을까? 저는 손가락에 꼽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그 미래를 확신하시고 그 지도에 따라서 맵에 따라서 걸어가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자로 안내될 수가 있으니까. 시나리오 1에서 차액 실현을 합니다. 시나리오 2에서 퍼펙트 스톰이 왔었을 때, 경제 폭락이 왔을 때 우리는 매집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백 배의 계좌잔고로 갈 확률이 무척 높아집니다. 더불어 시계추도 땡겨지겠지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가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How to는 그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세계경제 포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요 이슈를 보니까 인공지능이 주요 이슈예요. 그리고 기후위기. 사실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서 메타버스, 디지털 경제로 대규모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죠.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때문에 식량과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즉 먹고 살기 힘든 시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산은 이미 늘어나 있어야 돼. 지금도 내 임금은 가장 늦게 올라가는데 물가는 올라갔다 떨어져 있다고 하나 한 번 올라갔던 물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CPI, 소비재 물가는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고로 나의 능력을 올려놔야 돼. 지금은 투자를 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만났기 때문에 투자의 근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원칙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시게 되겠죠. 그리고 뼛속 깊숙이 새기게 될 겁니다. 이미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제 채널에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팬층이 두텁겠죠. 그걸 아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봐보세요. 그걸 오픈해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공짜로 주기에는 너무나 큰 자료였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 우리는 그 시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길을 걸어 가셔라. 그러면 2024년도 아마 계좌잔고가 많이 부러져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유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자기 차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작년에는 암호화폐였지만 올해 다보스 포럼은 AI가 장혁하였다. 챗 GPT로 시작된 AI 열풍 보여주는 것. 자, 블록체인 또는 AI 얘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보스 포럼의 의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AI였다면 또 내년에는 블록체인과 코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주식시장과 코인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양대 4차 산업의 심장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젤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의 지원과 투자를 호소하고 있다. 이거는 그들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합의 또한 그들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 기름을 붓는 그런 소식이 될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온전히 피해를 받을 뿐이죠. 주식과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피해는 개인들만 입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적어도 피해는 보지 말고 고래 어깨 위에 올라타서 그들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들과 함께 움직여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세계경제 포럼의 주요 이슈를 보게 되면은요. 세계 경제의 다음 단계는 뭐냐? 저성장, 성장이 우려가 된다.
그리고 금리 인하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는 쉬운 돈이나 공짜 돈이 아닌 공정한 돈의 시대가 될 것. 즉,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와 다음 통화에 대한 시스템 또한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AI 또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에너지 공급과 안보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졌다.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 부분은 앞으로 거스를 수 없는 그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지구의 환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센터 이 섹터를 하나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우리에게 답안지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AI와 머신러닝, 자율주행 시스템, 바이오 경제와 기후와 농업 기술, 메타버스, 디지털 포용과 데이터 경제와 정책.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던 5G, 이제는 6G가 나오고 있습니다. 범지구를 통신망으로 하나로 묶게 되는 것. 7G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전 세계는 IoT로 연결됩니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데이터가 쏟아지게 됩니다. 이걸 빅데이터로 걸릴 수 있는 게 필요하죠. 다시 한번 이 데이터를 먹이려 하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이게 하나의 몸이에요. 그리고 클라우드도 하나의 몸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선점은 이미 끝났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게 메타버스로 확장해 나갑니다. 메타버스와 AR, VR, MR,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혼합현실. 여기에 바로 블록체인이 또 입혀지게 되겠지요. 코인이 또 입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와 바로 제조 혁명에 들어가게 되겠죠. 우주와 나노, 바이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미 지도가 그려져 있죠. 제 채널의 이름이 뭐죠? 4차 산업혁명 채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회를 보면 전세계 금권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최고 넘버원 다국적 기업이죠. 인도 넘버원 무케시 안바니 바로 그 회장입니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회장 겸 전무이사, 세계은행 총재, 세계경제포럼 이사의 부의장, 악사 최고 경영자, 블랙록의 레리 핑크, 캐나다의 재무부 장관 및 부총리, 베인앤 컴퍼니 회장, IMF 총재,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미국 부통령, 루브나 올라이언 알고 계시죠? 세계 무역기구의 사무총장. 자, 클라우드 슈밥 바로 세계경제포럼의 창시자입니다. 엑센추어 회장. 엑센추어는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네슬라 최고 경영자. 여기 보면 공식 파트너사를 보겠습니다. 바로 전세계 금권이 다 포진하고 있어요. 엑센추어, 리플의 공식 투자사이자 공식 파트너사이며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의 쩐주이며 미국의 최대 전선망 업체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리고 AIG, 알리바바, 얘네도 안 들어가는 게 없죠. 알리안츠, 구글, 아마존, 아람코, 전세계 최대의 석유회사입니다. 메인앤 컴퍼니, 아스트라제네카, 세계적인 빅파마입니다. 자, 그리고 방코 브라데스코, 방코 산탄데르, 전세계 금권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즈, 그들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하나가 다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여기도 안 들어가는 게 없다. 얘네가 들어가면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당연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쉐브론, 액션모빌 쉐브론, 그리고 시스코, CT, 코카콜라, 딜로이트, 도이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츠, 여기가 바로 누구죠? 그 유명한 레이 달리오입니다. 자, 그리고 본 김에 좀 보고 가시죠. 이들이 세상을 만드니까. 골드만삭스, 자, 대한민국의 하나그룹도 포진해 있고요. 히타치, 자, 그리고 HP, HSBC, 화웨이, IBM, ING, 인텔, 자, 그리고 존슨앤존슨, JP모건, KPMG, 마인드라 그룹, 마스터카드, 맥켄지, 메타, 미쯔비시, 자, 모건 스탠리, 미쯔비시, 자, 그리고 비자, 폭스바겐 그룹, 볼보 그룹, UBS, 우버, 에릭슨, 다케다, 스탠다드 차타드, S&P 글로벌, 지멘스, 세카이아 캐피탈.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곳이 하나하나 다 나오고 있습니다. 퀄컴, PwC, 카타르 투자청, 화이자, 페이팔, 노바티스. 얘 또한 세계적인 빅파마입니다. 일전에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하나
언급을 자세히 드렸던 업체가 여기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얘네가 미래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여기는 세계경제 포럼의 공식 파트너사로 리플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이거 보시면 날짜가 나와 있거든요. 1월 15, 16, 17, 18, 19, 14일 대부분의 의제가 기후의제와 전쟁, 4차 산업,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주요 주제지만 그렇지만 토커나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섹터를 정해놓고 그레이스케일 CEO와 리플 CEO도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설명을 했으니까 토커나 경제에 대한 하나의 포럼을 열어놓고 하나의 섹터를 열어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설자로서 금융 및 통화 시스템의 센터에서 바로 스텔라의 최고 경영자 그리고 서클의 최고 경영자가 참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계경제 포럼의 어느 정도 이슈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자,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준 이사님이시죠? 미국 금리를 빠르게 내릴 필요 없다. 경제는 좋기 때문이다. 자, 이걸 저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빠르게 못 내리는 겁니다.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또 빠르게 못 올리는 겁니다.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금리를 내릴 때는 경제가 빠그러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귀에 꽂히게 지금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한눈에 정리한 겁니다.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왜냐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버티다가 금리를 내릴 겁니다. 그건 호재가 아닙니다. 처음에 조금 내렸을 때는 이상이 없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내려갈 때 엄청 위험한 시그널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이와 맞춰서 골드만삭스 미국 경제 낙관하는 10가지 이유. 이것 또한 저는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아직까지 금리를 내리지 못하면서 시장을 떠받치는 이유를 이야기해 준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F2풀 설립자가 올해 암호화폐 업계에서 주목해야 될 3가지 사항.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 FASB의 암호화폐 회계 표준 발효이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의 상승분을 재무제표에 기입할 수 있게 되었다. 상징적인 부분이죠. 가치가 부여가 되고 거기에 재무제표에 회계장부에 기입이 되고 이제 그 시장에 파일을 커나간다. 여기에 각 국가별로 제도와 시스템이 아직까지 갖춰진 것도 있고 대한민국 또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 나갑니다. 그렇지만 100% 과정은 뭐다?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이 시장은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약소국의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 제3세계 국가 및 고인플레이션 지역에서의 암호화폐 사용, 여기서 CBDC와 함께 토큰과 코인이 먼저 보급이 되면서 엄청나게 확장해 나갈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 CBDC 달러 패권 흔든다. CBDC는 달러의 패권은 달러의 힘을 빼면서 이사를 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CBDC입니다. 달러를 기반으로 한 종이 시스템, 즉 금리를 이용한 신용 창조를 이용한 성장 시스템은 부채를 이용한 경제 성장 시스템입니다. 이게 수명이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2008년도에 나왔죠. 뻥카를 치면서 탈중앙화를 명분으로 은행 빼고 우리끼리 거래하자. 그리고 채굴과 지분 증명을 기반으로 한 채굴 업체에 대한 선점. 이제는 CPU, GPU를 넘어서 A식 채굴기. 거대 기득권과 대기업들이 아니면 여기 침범이 불가능합니다. 중소 채굴과는 채굴장은 다 파산할 수밖에 없어. 걔네가 통폐합을 하죠. 지분 증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돈 찍어가지고 여기 지분 다 차지하면 그 블록체인의 주인이 되겠죠. 걔네가 51%만 소유를 하게 되면 채굴업체에서는 바꿀 수도 있지만 지분 증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분 많이 가진 놈이 주인 아닙니까? 거기에 블록체인에 거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주식회사도 지분을 많이 가진 놈이 주식회사이죠. 고로보다 우리는 2008년도에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의 베타 테스트를 본 겁니다. 2012년도에 리플랩스의 탄생, 금권의 에너지가 이동하셨던 것을 보셨던 거고요.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이제 각 섹터별 대장애들이 문명을 바꿔나갈 수 있는 뭐 신원 인증부터 노이어 커스터머, 개인정보 보호, 기타 등등 저장성 코인들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문명을 바꿔나갈 겁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CBDC의 탄생 이유와 하나같이 다 맞물려 가는 겁니다. 이 종합적인 입체적으로 이유를 볼 수가 있어야 돼.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면. 자, 이집트에서 2030년 CBDC 출시 전망한다. 금융 효용률 100%를 목표로 한다. 자, 그러면서 이 시기는 수정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2025년 이미 ISO 2002 마이그레이션 완료와 함께 전 세계 CBDC의 도입과 이미 여러 국가들이 파일럿 테스트를 마치고 실제 상용화가 되는 국가도 점차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게 상당히 대중의 참여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도입이 되면서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고 확장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도와 중국과 기타 등등의 국가 또한 속도가 나가고 있고요.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죠. 우리 눈으로 다가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집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 디지털 파운드가 CBDC 2030년까지 출시할 계획이다. 이거 영국의 디지털 파운드가 아닙니다. 이집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 그래서 문서에서는 이집트가 금융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디지털 혁신을 활용해서 금융 서비스와 디지털 결제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금융 포용률을 2030년까지 10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이 명시되었다. 만약에 지금 2024년이니까 2030년에 100%라고 한다면 2024년 올해 2025년 계속 확장해 나가겠죠. 종이화폐와 CBDC가 공존할 겁니다. 어느 한순간까지. 그리고 종이화폐는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통화가 CBDC로 보급화될 겁니다. 그 사계가 시계추를 두고 2030년에 대한 완성을 뜻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거보다 시계추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경제전략연구센터 여기 소장은 디지털 전환과 종이 현금 거래 사용 감소가 정부의 주요 목표이다. 2030년까지 디지털 금융 지갑 수를 8천만 개로 늘리는 것도 목표에 포함되었다. 자, 이미 이집트 중앙은행에서 이집트 최대 은행이죠. 국경 간 결제를 위해서 리플 네트워크에 합류하였다. 이집트 국립은행입니다. 이집트 국립은행은 아랍에미레이트와의 송금 경로를 위해서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집트 최대 은행이 아랍에미레이트의 금융 서비스 회사인 루루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와 협력하여서 중동 국가에서 일하는 수많은 이집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그리고 리플로 연결되는 그 고리. 그러면서 이집트 CBDC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죠. 이게 스위프트의 2.0 망입니다. 오래전부터 확장해 왔고요. 어느 한순간 혈관이 뚫려 나가면서 이 망을 통해서 각종 코인과 토큰들과 CBDC와 NFT와 RWA와 STO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리플 CEO,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저는 이걸 거릅니다. 그냥 믿고 걸러버려. 그냥 그들의 휴입니다. 그들의 엄청난 자작극이고요. 휴이고요. 시간을 조절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이고요. 한순간에 그 가격을 통제했던 이 누르고 있는 무게추를 치워버릴 거예요. 그러면 폭발이 나오겠죠. 가치는 이미 성장해 있으니까. 그 폭발도 무게추를 치우는 것도 그들이고요. 밑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폭발시키는 것도 그들이고요. 제도를 만드는 것도 그들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거를 확신하시죠? 확신하지 못하면 흔들거려. 그냥 걸어가면 돼. 아시겠죠? 걸어가다 보면 도착해 있어. 서클 CEO, 미국에서 올해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미국 또한 제도와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 의회에서 법안 또한 제정이 돼야 되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비트코인 생태계에 예상치 못한 위협 발생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걸 보니까요. 반에쿠와 피델리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현물 ETF 발행인은 코인베이스를 커스터디 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규제 기관이 ETF에 락업된 비트코인을 압류하는 상황이 오게 될 때 이들이 두드려야 할 문이 상대로 적다는 의미이다.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월스트리트에서 비트코인과 관련 큰 거버넌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어느 정도의 권위를 얻게 된 ETF 발행사가 앞으로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유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다. 자, 비트코인 ETF 발행사가 또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현물 ETF 코인 발행사가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유지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가 대부분 여기 선점을 끝내놨다. 말씀을 드렸죠? 얘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코인베이스를 커스터디 기관으로 지정했다. 즉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리를 하면은요.
자, 코인베이스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10년 기준점으로 볼게요. 최근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죠? 그렇지만 10년 기준점으로 보면 여기 있어. 10년도 아니고 3년으로 볼게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365달러에서 이제 고작 100 몇십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얘가 다음 미국 증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럼 빠질 때마다 얘도 모아가면 좋겠지요. 저는 그러나 모으진 않습니다. 코인에 투자하죠.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주식의 세대가 아니라 코인의 세대니까. 여기 주요 주주를 보게 되면 뱅가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스미토모 미치 트러스트 뱅크, 그리고 블랙록. 이들이 여기 포진하고 있죠. 주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중요한 건 뭐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었다? 2014년 이후 코인게코 등록된 암호화폐 중 50% 이상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4,000종의 암호화폐 중 총 14,039종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만 개가 넘는 암호화폐 중에서 14,000개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거는 뭐죠? 10년 이후에도 20년 이후에도 살아남아서 이 문명의 시장 규모가 1200배 플러스 알파로 폭발적으로 매가 커질 때 여기 대체 불가능한 대장에 투자했다면 과연 얘는 어디 위치에 가 있을까요? 제가 1000배라고 하면 10년 뒤에 딱 9년 뒤에 딱 1000배가 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합니까? 내 노후가 끝나겠네. 10년 뒤에 1000배 가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10년 동안 1000배를 가려면 차근차근 1년, 2년 박스권에 있다가 한번 빵 쳐. 10배, 20배 가겠지. 30배. 쭉 또 기다리다가 또 몇 개월, 또 1년 기다리다가 빵 쳐. 그러면 여기서 빵 몇십 배, 몇십 배가 붙으면 벌써 감이 오시겠죠? 30배, 또 여기서 10배 가면 뭐죠? 300배 아닙니까? 요 기준으로 해서 한 7년? 모르죠. 5년? 모르지요. 그런 기준으로 보시라고요. 10년 뒤에 1000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돈이 필요하면 3년 뒤에 돈이 필요하면 찔끔 팔아서 쓰고, 또한 5년 뒤에 필요하면 또 찔끔 팔아서 쓰고, 7년 뒤에 돈 필요하면 찔끔 팔아서 쓰시라고요.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 문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 여러분들은 다음 문명의 부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비, 그리고 생존에 대한 대비, 자식에 대한 금융 교육, 모든 거를 준비한 겁니다. 제 채널을 통해서. 이런 채널은 없으니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들은 공부가 직업이 아니잖아. 저는 공부가 업이야. R&D가 읽는 게 업이라고요. 그게 저의 취미 생활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자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부족하지만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어떤 분이 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 채널이 제 역량 대비해서 엄청나게 리플처럼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보니까 제가 이 채널 외에도 주식 채널, 셀티론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셀티론 채널은 그렇게 크다, 방송을 키울 마음은 크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 코인 채널은 키울 마음이 엄청 크죠. 왜냐하면 이거는 대세니까. 거스를 수 없는 문명의 흐름이니까.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조회수나 좋아요나 구독자 수가 너무 적대. 내 내공에 대비해서. 그게 이유가 일반 사람들은 재밌고 흥미로운 거를 원하지 경제 시황이나 이렇게 복잡하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 구독자분만 댓글도 100만 장으로 안내해 주세요 라고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많은 생각을 또 했습니다. 어제 산책을 하면서 이 좋은 공기를 맞으면서 하루에 1시간 반씩 제가 걷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겠지요. 굳이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할 필요 없어. 아직까지 제 채널을 보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채널에 대한 2월달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2월달 어느 이후에 구정 연휴 이후가 될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 채널에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것이다. 멤버십을 하게 될 것이고요. 멤버십과 일반 무료 채널은 많은 갭을 둘 겁니다. 그럼 무료 채널은 굉장히 쉽겠지요. 알아듣기 편하고 가벼운 얘기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살짝 무거운 얘기도 하겠지만 갭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채널을 키우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저는 값어치가 가격에 도달되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수정을 통해서 계속 길을 걸어가니까. 투자랑 본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야.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채널을 키우면서 코인 또한 키울 거 아닙니까? 또 계좌잔고도 불어날 거 아니야. 여러분들 또한 본업에 충실하면서 또는 본업을 수정해 나가면서 계속 걸어갈 거 아니야?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 수정을 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또한 수정을 해나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거기 도착합니다. 그 역량, 본인을 믿는 것, 이게 저의 내면의 좀 가치관이었던 것 같고, 뭐 남들이 저를 좀 인정해주는 그 가치관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부족하지만 저 또한 수정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역량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